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지, 때로는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지, 그런 감정들이 낯설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음의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처럼 마음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를 하고 친구들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니까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약간의 신체적 질환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보다 삶의 질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행복은 몸의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적 불편함도 더 잘 견딜 수 있고, 반대로 마음이 아프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또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큰 요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연금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돈 걱정이 늘어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하고 싶은 것도 참게 되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집니다. 친구들의 부흥 소식을 듣거나 장례식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힘들었고 나이 들어서는 한가해서 힘들다고요.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 바쁨 속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텅 빈 시간이 생기고 이제 뭘 하며 살지? 하는 막연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공허함이 바로 우울감의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울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우울하다고 하면
약해 보인다거나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는 생각으로 힘든 감정을 숨기시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 지금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돌봐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감정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감정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우울한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우울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자식들이 전화를 자주 안 해서 서운해 또는 건강이 나빠져서 불안해라고 명확히 하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신체 활동은 정신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빛을 쉬면서 걷다 보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뇌 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시다면 산책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운동도 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걷는 동안 주변의 나무, 꽃,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이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제자리 걷기, 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쐬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면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이상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발견은 행복의 가장 큰 요소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은 커지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고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면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말을 거는 용기를 내보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시지만 먼저 다가가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기꺼이 화답할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자신의 외로움을 자녀들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대신 자녀들과 통화할 때는 불평이나 걱정거리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담 없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동아리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우리에게 큰 보람과 의미를 줍니다. 그것이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 복지관에서 식사 준비를 돕는 일 등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이 40%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 특히 건강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절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가를 구분해 보세요.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치매가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면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흡 훈련도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호흡은 빠르고 얕아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편안히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4까지 세고 잠시 멈춘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6까지 세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호흡 훈련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힘든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좋은 점을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자가 전화를 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점차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 사진을 보면서 즐거웠던 순간들을 회상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추억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풍부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노년의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 요리, 글쓰기 등 관심 가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에 처음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몇 년 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전시회까지 열 정도가 되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 들어서 뭔가를 배운다는 건 결과물보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은 아픈 데도 있고 걱정도 잊어요. 오직 붓과 물감과 내가 있을 뿐이죠. 또 다른 분은 70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왜 배워야 하나 싶으셨대요. 하지만 배우고 나니 손자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시고 은행 업무도 집에서 하시니 얼마나 편하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이나 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면 배우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생깁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그러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특히 수면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울감이 커지고 우울하면 또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저녁 늦게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으며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불면증이 심하다면 침대에서 뒤척이기보다는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누워보세요.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도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뇌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식사를 대충 하시거나 거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기분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혼자라도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엽산이 많은 녹색 채소, 비타민 B가 풍부한 통곡물 등은 뇌 건강과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감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6에서 8잔 정도를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는 유독 엄격하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질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잘해줄 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래,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가끔은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거나 예쁜 꽃을 사다 집에 놓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도 스트레스는 계속 존재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등 걱정거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상담전화 1393이나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 199로 전화하면 24시간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거나 젊은 세대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사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일이 됩니다. 또한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가보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80세에 제주 올레길을 완주하셨습니다. 평생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 가셨다가 자녀들이 장성한 후 조금씩 모은 돈으로 도전하신 거죠. 한 번에 다 걷지는 못하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걸으셨지만 완주하신 날에 그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바람의 느낌과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잡념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경험하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만이 가진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 돈, 명예 같은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와의 웃음, 손자의 천진난만한 미소 같은 소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느끼되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이겨냈거나 자식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힘들 때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산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행복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인생의 참맛을 아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부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